안녕하세요. MSG의 전용준입니다. 밀리터리 중등교육과정 밀리터 리더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점점 더 많은 분들께서 컨텐츠를 응원해 주시고 딱 나에게 필요한 컨텐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전문가라 매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밀리터리 내공이 저처럼 약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하셔서 중등교육과정 성공적으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료증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 바로 총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권총이니 소총이니 기관단총이니 기관총이니 복잡하고 구분이 조금 까다롭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중학생분들도 알아들으실 수 있게 쉽게 아주 친절하게 풀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총에 대한 정의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니 총, 건은 호신 또는 전쟁 등을 목적으로 보통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구경이 작은 화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산박과에는 보통 구경이 10mm 내외의 것으로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총포, 나무위키에는 화약 또는 압축된 공기, 가스 등의 힘으로 한쪽이 밀폐된 관형구조체 안에 삽입된 일정 구경 이하, 주로 20mm, 때로는 25mm 이하의 탄자를 고속으로 가속하여 그 탄자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주로 직사무기의 통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결국은 탄환이 날아가서 상대나 사물을 상하게 하는 게 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영화나 영상에서 보면 총알은 안 보이고 총구에서 불만 뿜고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중등교육과정에 만난 친절한 설명, 총알이 날아가는 모습을 2008년 영화 원테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장면이 실제 총알이 움직이는 모습을 물리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아무튼 총알이 날아가는 모습이 영화에 잘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미로요. 우린 중등교육과정이니까. From the fraternity, from Janus, from billing reports, from ergonomic keyboards, from cheating girlfriends and sack of shit best friends. This is me taking back control of my life. 그런데 저는 항상 제일 궁금했던 게 총과 포의 구분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면 총이고 어느 정도면 포라고 부를까요? 찾아보니까 구경으로 보통 20mm 이하를 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네요. 결국 20mm까지는 기관총, 그보다 크면 기관포로 부르는 게 맞나 봅니다. 그리고 구경 외에 또 다른 기준은 탄이 폭발하지 않으면 총, 폭발하면 포, 사격 방식이 직사라면 총, 곡사라면 포, 관측자와 사격자 같으면 총, 다르면 포. 그러니까 보고 쏘면 총, 보고 쏘지 않으면 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또한 속사가 가능하면 총, 불가능하면 포,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예외도 꽤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폰게임 75회, 76회 차에 나왔던 K4 40mm 고속 유탄 기관 총, 그리고 90mm 무반동총, 영어로 M67 리코일리스 라이플, 40mm, 90mm, 그리고 이거 유탄 맞으면 터집니다. 무반동총 이거 당연히 맞으면 터지겠죠? 그러니까 탱크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의 기준에 대한 말 그대로 예외인 건지 아니면 저 기준이 오피셜이 아니거나 대충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와 총의 엄밀한 구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밀리터리 영상이나 글 보면 직사포도 자주 접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역사를 살펴볼까요? 그 역사를 보면 12, 13세기경 중국에서 비화, 활용창 등으로 불리는 종이 통으로 된 화기가 만들어졌고 원대에는 그것을 개량한 금속제 통영 화기가 출현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제 화기는 14세기
아라비아인들이 motherfuck라고 하는 목통화기를 북유럽에 유출시켰고, 그때 유럽에서는 원시적인 화기인 핸드캐논이 출현하였으며 이것을 소형화한 것이 최초의 총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건이라고 합니다. 1450년에서 1470년, 이때 용수철과 방아쇠를 사용한 화승총이 완성되어 휴대화기의 실용화가 촉진되었고, 1585년 부싯돌을 쇠에 부딪혀서 발화시키는 스냅파운드가 출현, 1648년 이것을 개량한 부싯돌식 발화장치가 나타나 19세기 초엽까지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에스파냐 등에서 널리 사용되었답니다. 그럼 여기서 머스킷류의 총이 장전 격발되는 그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심플 간략 영상입니다. 네, 머스킷의 기본적인 장전 격발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전을 하고 발사됐죠? 발사가 되면 바로 총구를 위로 들고 화약을 넣고 총알을 넣고 램로 들어가는 꽂을대를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총알을. 그럼 뒤쪽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저기 노리끼리 한 거 저기 뇌관이거든요. 뇌관을 탁 치면 바로 발사가 된 거죠. 발사가 되면 화약 넣고 총알 넣고 꽂을대로 밀고, 그러면 뇌관을 다시 붙입니다. 한번 썼으니까요. 그리고 탕 하면 또다시 발사. 다시 볼까요? 발사가 일어났으니까 화약, 총알, 꽂을대로 밀기, 그리고 뇌관 붙이고 탕! 이게 기본 시스템입니다. 나무위키 총편에 따르면 이러한 총기의 보급은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틀이 되었다고 합니다. 총기의 보급 전에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무인들이 전장에서 무쌍 난무를 찍는 시대였는데요. 게임, 진상공 무쌍 이런 거는 진짜 다대리 무엇인지 잘 보여주죠. 하지만 총기는 몇 시간 투자해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사용법만 알아도 어린아이가 손가락질 한 번으로 평생을 수련한 기사를 단 한 방에 황천길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였죠. 그래서 전쟁의 주역은 소수의 전사계급에서 다수의 평민 병사들과 징병제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결국 소위 창칼에서 비롯된 기사의 권력이 붕괴하고 그 권력이 평민들에게 이동해 버린 것이다 라고 하네요. 총의 보급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일본에서도 보여지는데요. 네이버 지식백과 소총편을 보면 1600년경에 일본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총을 많이 보유했다. 그러나 일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총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일본의 무사계급인 사무라이가 칼을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총만 가지고 있으면 일반 농민들도 아주 용맹한 사무라이를 죽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사무라이를 두렵게 만들었고, 사무라이는 총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방했다. 일본 정부는 1630년에 들어와 총기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두 마을에서만 총기를 거래할 수 있게 했으며 일반인들은 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18세기가 되면 일본에는 낡아 빠진 옛날 총만 남게 되었고 그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어쩐지 그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에 그 자주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신선조, 신생구미. 그거 보면 맞고 말긴지 애도 말긴지 하여튼 그때 1800년대 중반인데 그때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칼싸움만 줄쳐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자주 언급되는 그 조총 있잖아요. 그 조총은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쏘아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은 총을 뜻한다고 합니다. 전 당시 일본 총만을 조총이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저희가 말하듯 과학은 전쟁과 함께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총도 많은 전쟁을 거듭하며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남북전쟁,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총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이르러서는 누구나 아는 자동 화기들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대 화장실에 붙어있던 보통 이제 부대 화장실에는 흘리지 말 것 이런 거 한 발 전진 이런 말이 보통 나와 있는데 이 부대에서는 개인 화기 사격 관련 지침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웃겨서 소총은 현재까지 만들어진 어떤 무기보다도 개인을 지키는데 가장 뛰어난 무기라고 서술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총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총에 관련된 명언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군대에서 조총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어린아이도 항우와 대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참으로 천하의 편리한 무기다. 허적. 근데 허적님이 누구시죠? 조선시대 분이면 선조 때 뭐 그분인가요? 혹시 뭐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좀 헷갈려요. 다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마오쩌둥. 에이브럼 링컨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었지만 세뮤얼 콜트는 그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총포회사 콜트의 슬로건. 알량한 용기 따위 훈련된 총알 앞에선 무력하다. 조지 패튼. 정말 와닿는 말들이죠. 그만큼 개인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는 총, 칼, 도끼, 화살 같은 콜드 웨펀, 즉 냉병기 다 제끼고 역시 파이어암스, 화기인 이 총이 다 필요 없는 만, 병, 지,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절대 반지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천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박종훈 씨, 김승우 씨, 황정민 씨, 마동석 씨 등이 출연했던 영화인데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 남북한 군이 조선시대로 이동해 이순신 장군님과 함께 여진족과 싸우는 내용인데요. 칼과 화살이 전부이던 그 시대에 총이 등장하자 정말 난리가 납니다. 뭐 결국엔 쪽수의 장사 없지만 확실히 총기의 우위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한 총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구분하면 권총, 기관총, 기관단총, 소총, 산탄총으로 구분합니다. 공기총과 비살상용도 있지만 뭐 요건 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총은 영어로 핸드건, 그러니까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작은 크기의 총을 의미하죠. 즉 개머리판이 없이 손에 들고 쓰는 구조로 설계된 소형 총기를 말합니다. 뭐 이런 설명 필요 없이 우리가 다 아는 영화의 한 장면, 이거면 끝나는 거죠. 아직 한 발 남아 있다. 이 권총도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위 분류는 자동권총, 리볼버, 기관권총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또 보통 두발 장전으로 링컨 암살에 쓰였다는 총실, 약실, 일체형 권총인 대린저 등이 있습니다. 자동권총은 간혹 반자동 권총으로 불리기도 하죠. 차탄을 약실에 장전하는 과정이 기계장치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권총이라는 뜻에서 자동권총이 된다고 하네요. 대부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고 인식하는 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터 P38, FN M1900, M1903, 1910, 글록, 베레타, 우리나라의 K5까지 종류 얘기하려면 뭐 끝도 없겠네요. 격발 방식에 따라 싱글 액션, 더블 액션이 있고 작동 구조로는 로백, 쇼트 리코일, 롱 리코일 등이 있습니다. 싱글, 더블, 그리고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패스 액션 또는 트리플 액션 격발 방식에 대해 저의 K5 권총 사격 영상을 보여드리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이 있습니다. 네. 싱글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해머를 제끼고 이렇게 쏘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제 되는 거고. 아, 리볼버처럼 이렇게 따닥딱. 네. 예, 그리고 이거, 나머지 이제 더블 액션은 이제 방아쇠를 계속 당겨가면서 이게 해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그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다 돼요, 그럼요? 네, 다 됩니다. 싱글 액션. 싱글 액션 맞죠? 싱글 액션. 싱글 액션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머가 뒤로 가 있죠? 그리고 저 당기는 바로 당기면 되는 거죠. 네. 더블 액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액션. 이거 앞에 이렇게 간 거 보셨죠? 앞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까지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겁니다. 보시죠. 이게 당기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솔직히 어렵긴 하네요. 그 싱글 액션은 괜찮은데 짧은 길이와 가벼운 무게 때문에 실내전, 근접전에서는 가장 유용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위력과 명중률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사용자의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권총 한 발에 한 명씩 아니 두세 명씩도 나가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진짜 연습 많이 했거나 아니면 완전 뻥입니다.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제가 직접 쏴봤잖아요. 실총.
영상 다시 보여주세요. 오케이.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진짜 안 맞네. 아, 영화에서 맞는데 왜 안 맞죠? 잘 써야죠. 깽깽. 제가 못 쏜 거 아니냐고요? 장교 출신입니다만 저 부끄럽습니다. 잘 못 써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 맞아요. 안 맞는 걸 어떡하라고요. 제가 뭐 총알을 움직여서 걷다 꽂을 것도 아니고 레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빡쳐가지고 안 맞는 게 억울해서 제가 실제 IPSC에서 사격 라이센스 땄습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자, 지금 증거 사진들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보다 접니다. 진짜 노력했습니다. 그 배우 정찬님도 함께 하셨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하죠. NSG인데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격발 방식 영상이 좀 빨랐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회전하다는 뜻의 리볼브에서 유래한 리볼버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탄창 대신 실린더에 총탄을 넣어둔 약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약실을 회전시켜 연발 사격이 가능한 총기입니다. 즉 회전 실린더가 탄창과 약실 역할을 하며 탄을 공급하는 거죠. 네,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블 액션. 더블 액션은 방아쇠를 한번 당길 때 장전이랑 코킹과 격발이 연이어서 발생합니다. 보시죠. 장전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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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격발. 방아쇠를 한번 당길 때 두 가지 액션이 연이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더블 액션. 실린더를 비워서 새로운 탄환으로 바꾸고 이제 싱글 액션입니다. 코킹을 사람 손이, 그리고 방아쇠는 격발만 합니다. 코킹은 손이, 방아쇠는 격발만. 코킹은 손이, 방아쇠는 격발. 코킹은 손이, 방아쇠는 격발. 방아쇠를 당겼을 때 이렇게 이미 코킹된 상태이기 때문에 격발만 일어나는 단 하나의 액션, 싱글 액션. 이래서 더블 액션과 싱글 액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습! 더블 액션, 싱글 액션, 더블 액션, 더블 액션, 싱글 액션입니다. 한자로는 육혈포라고 쓴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구멍 6개 있는 포, 총이라는 뜻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수의 리볼버의 총알을 재는 구멍이 6개였기 때문에 호칭이 이렇게 굳어진 것이라는데, 그 나문희 선생님이랑 김수미 선생님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육혈포 강도단. 그래서 이게 리볼버 강도단이란 뜻인 거죠. 진짜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저랑 같이 이거 제작하는 PD는 육혈포, 그래서 대구포, 아구포 이런 술 안주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억지죠. 아니 걔가 본게임 1회부터 갔잖아요. 근데 그 리볼버 육혈포를 그거를 이게 너무 웃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죠. 네. 이렇게 PD가 뭐 잘 모르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튼 육혈포 강도단, 결국 리볼버 권총 강도단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 전통 메이커로는 콜트, SNW, 그러니까 스미스 앤 웨슨이 있으며 스톰 루거는 튼튼하고 가격이 저렴한 리볼버 회사로 유명합니다. 과거 19세기에는 총기 회사는 리볼버 회사라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리볼버 생산이 많았고 당시 리볼버는 최고의 개인화기였다고 하네요. 서부 영화 보면 나오죠. 한 손을 뒤로 계속 움직이고 연달아 쏘는 황해부업자 같은. 여기서 복습 다시. 본용화 리볼버의 격발 방식은 싱글 액션입니다. 격발이란 하나의 작용만 하니까 잘해졌습니다. 그렇게 서부 개척과 남북 전쟁에 따른 리볼버의 수요는 높았지만 현대에 들어 자동권총의 등장으로 입지가 좁아져 리볼버만 생산하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민간인을 대상으로 디자인도 멋들어지게 만들고 프리미엄 한정품 등을 만들어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영화 보면 선물이나 부상으로 리볼버 권총을 주는 경우가 있던데 상징성을 크게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볼버가요. 그리고 영화 타짜에서 판돈 떨어지니 권총 내놓는 그 장면 있죠? 그 생각도 납니다. 정리해서 리볼버의 장점은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 구조가 단순할 거 아닙니까? 구역만 맞으면 다양한 탄을 쓸 수 있다. 심지어 샷건셀의 일부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와, 시원합니다. 탄피를 잃어버릴 일이 없다.
이거 중요한데 당연히 잃어버릴 일이 없죠. 튀어나가질 않는데 거의 그대로 박혀 있는데요. 이제 그 각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는데 군생활할 때 탄피 잃어버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탄피 바지 제대로 못 끼워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요. 탄피를 난리 나죠. 그런데 뭐 리벌버는 그럴 걱정이 없죠. 근데 장군님들이 쓰시는 것 같은데 리벌버 장군님은 탄피 잃어버려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애매합니다. 요즘도 장군님은 리벌버 쓰시겠죠? 권총의 위력은 소총이나 산탄총보단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모든 냉병기보다 강하다고 하네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레저 스포츠에 많이 쓰이고 화력 약한 것으로 유명해서 미국에서는 심지어 보이스카우트 쓴다는 탄약인 .2LR 22구경 롱라이플 일명 투투탄 이거에라도 급소에 정통으로 맞으면 즉사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맞을 때 죽을 가능성이 있는 최소 운동 에너지가 60줄인데요. 그런데 이 22구경도 141줄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람을 사망시키게 하는 충분한 데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2LR 이거 어떻게 읽는지 원래 아셨어요?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2LR 이거 읽는 법 찾다가 이거 빡쳐가지고 진짜 내친 김에 제 수준에서는 스페인어만큼 난해한 권총탄 읽는 법, 즉 권총탄 리딩 컴프리헨션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거 투가리 심터님께서 스크랩한 내용인데요. 네, 투가리 심터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9mm 곱하기 19라면 탄환의 지름이 9mm, 탄피의 길이가 19mm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38 뭐 이렇게 아니면 뭐 .45 이런 숫자는 인치 표시로 0.38, 0.45인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 38구경, 뭐 4구경 그것도 같은 의미겠죠. MV는 머즐 빌러서티로 발사시 총구에서 계산한 탄환의 속도, ME는 머즐 에너지로 총구에서 계산한 운동 에너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32 ACP 7.65mm 곱하기 17 이거 이제 읽으실만 좀 하죠. 32구경 32인치 ACP MV300 이거는 발사시 총구에서 계산된 탄환의 속도가 300m/s이고요. ME 220줄 총구 운동 에너지 210줄 이제 좀 읽을만 합니다. 그리고 .25 ACP 뭐 32 ACP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ACP는 오토매틱 콜트 피스톨 즉 콜트 자동권총을 위해 개발된 총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툭 튀어나오는 뭐 툭하면 이제 나오죠. 9mm 파라블럼 탄의 이 파라블럼이란 말은 전쟁에 대비하라는 라틴어 문장의 약자로 이 총탄을 처음 개발한 DWM사의 전신 약호라고 합니다. 그럼 밀리터 리더가 좋아하는 제일 권총 중에 센 놈은? 실제 권총 중에서 단발사력이 가장 강한 것은 트리플 액션 썬더라고 합니다. 와 이름도 화끈하죠? 이 총은 중기관총이나 대물 저격총용으로 쓰이는 탄환인 브라우닝 중기관총 탄환을 사용하여 16,00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투투탄 141줄에 거의 100배입니다. 100배 넘죠. 진짜 엄청 센 놈이네요. 그런데 탄창 없이 한 발씩 장전하는 권총이라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무게도 권총이 5.5kg이라는 엄청난 단점이 또 있죠. 이 총은 조준경과 그러니까 빈 탄알집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K14 저격소총과 같은 무게입니다. 대한민국 일반 병사가 휴대하는 K2 소총이 3.25kg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일부 대구경 마니아님들의 사랑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총이라는 것이 모든 총기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범죄 위험 때문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나무위키 보니까 무기 캐리, 즉 휴대 관련해서 여러 면허가 필요한가 봅니다. 미국에는 무기 은닉 소지권, 컨실드 캐리 웨펀이라고 하는 라이선스가 있는데 이 CCW 라이선스는 일반 총기 보유 라이선스보다 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숨겨서 소지할 권한이 없는 사람은 그럼 결론은 어디 놓고 다니는 얘기죠. 뭐 차량 내부나 뭐 집안 등 뭐 이런 의미인가 봅니다. 그러면 은닉 휴대하면 안 되니까 난 그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대놓고 까놓고 한번 휴대해도 되겠군? 아니 휴대하겠군? 이것도 또 안 된다고 하네요. 총을 공개적으로 휴대하는 것을 오픈 캐리라고 하는데 이건 또 이것대로 또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무기 은닉 소지권과 오픈 캐리 중 어느 것이 더 허가를 얻기 어려운가 하는 점은 뭐 나라 지역마다 규정이 좀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권총의 소지 및 휴대 라이선스는 사냥용 소총이나 산탄총 라이선스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하네요. 아무튼 뭐 소유허가 다르고 은닉 휴가허가 다르고 오픈 휴대허가 다르고 와 이게 전 놀랐습니다. 해외 출장 시 필수템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뭐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맛도 괜찮아 이거. 그래서 내가 외국 갈 때는 꼭 이거를 지참을 해서 외국 음식도 좋아하긴 하는데 한식을 또 그때그때 또 먹어줘야 이게 또 맛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건 좀 완전 초강추. 오뚜기밥 이런 것도 사실 이게 그냥 식은 밥이 식은 다 된 거거든요 다 이거. 그래서 그냥 먹어도 돼 이거. 근데 좀 먹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그냥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장 갔을 때 데우기가 어려우면 그 세면대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놓고 이렇게 사실 대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우거지 갈비탕. 오. 갈비 어딨냐 갈비 나오라. 오. 갈비는 나오는데 갈비 살은 어딨어. 아 이거 맛은 보장돼 있다니까. 한 3,000원 하나 하는데 3,000원에 이 맛은 진짜 이거는 아 예수야 이거. 갈비. 그럼 갈비는 뜯어야 맛이 아니겠습니까? 오. 자 이어서 선지의 장국. 아 이건 비주얼 더 대박입니다. 오, 큰 거 봐. 오. 우거지에 선지에 내장까지 이거 야 아주 찔기지 않고 부드럽게 잘했다니. 이 대박이야 이거 진짜. 이건 대박이야 이건 진짜. 캠핑 좀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 저는 캠핑 가는 사람들 거의 김치찌개 위주로 많이 한다고.